네, 여러분들 C언어 제9장 함수와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 학습할 내용은 함수를 사용할 때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 얼마나 그러니까 언제까지 살아있고 어디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지, 또 그 재기적인 호출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고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학습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변수라고 하는 건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라 그랬죠. 네,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인데 함수를 호출하다 보면 그 어떤 함수마다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공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이제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봐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예제를 보는 게 가장 편하죠. 네. 그래서 가장 처음 나오는 것이 뭐냐면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 자, 지역 변수, 우리 영어로는 로컬 베리어블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으면 어떤 공간들은 내가 여기 안에서만 함수 안에서만 작업을 할 때 필요한 공간이 있을 수 있고 어떠한 변수들은 저기 내가 함수 간에도 같이 공유를 해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변수가 있어요. 일단 함수 안에서만 사용하는 그 데이터는 우리가 로컬 베리어블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내가 뭐 for를 돌린다든지 아니면은 빼기 연산을 하는데 임시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을 저장할 공간은 남들이 뭐 접근할 일도 없고 접근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 보안상의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함수 안에다가 선언을 해놓고 이 함수 안에서만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놓는 게 바로 로컬 베리어블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식을, 그러니까 프린시플을 외운다면 이 지역 변수라고 하는 건 내가 선언된 그 위치로부터 이 브래킷이 끝나는 이 공간에만 내가 살아있는 거고 여기 안에서만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면 while문 안에도 내가 이렇게 변수를 선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순간에 공간이 잡히고 이 공간은 언제까지만 유효하냐면 이게 끝날 때까지 while문의 블락이 끝날 때까지만 유용하고 여기 안에서만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로컬 베리어블이라고 불러요. 브래킷 안에 선언된 공간 선언 변수들. 그래서 우리 통상 함수를 짤 때는 내가 사용할 변수들을 이 안에다가 적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대부분 적었던 거는 다 로컬 베리어블이었어요. 그리고 적을 때 블록의 첫 부분에서 정의를 해야 내가 뒷부분을 실행하기 전에 공간을 잡아놓고 이제 실행을 하게 된다 그랬죠. 아주 옛날에는 이렇게 뒤에다가 선언하는 것도 허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다 앞부분에다가 선언을 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브래킷 안에 사실 이제 while문을 쓰고 뭐 while문이나 for이나 이런 걸 쓰고 브래킷을 만들 수도 있지만 그냥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브래킷을 안에다가 쓸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변수를 안에다 선언을 했으면 여기 안에서만 이 변수의 공간이 잡히고 접근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여기다 y라는 변수에다 뭘 넣으려고 하면 없어요. 이 공간은 이미 없고 y라고 하는 것도 이 밖에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름이 같은 지역 변수는 뭐냐? 무슨 얘기냐면 네, 그죠? 예제를 딱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편한데 없으니까 우리 이제 보시면 내가 count라고 하는 변수를 여기에서도 선언을 하고 여기에서도 선언을 하면 각각 함수가 다르죠. 그러면 이 함수에서 접근하는 count라고 하는 변수는 자기 안에서만 보이고 count 하면 누구 공간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호출된 공간. 반면에 sub이라고 하는 함수 안에서는 count 하면 여기 안에서 선언된 공간이
호출이 되겠죠. 거기를 사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함수가 다르면 로컬 베리어블 이름은 같아도 됩니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지역 변수, 내가 이 브래킷 안에서 선언해 놓은 공간, 변수는 내가 처음에 선언을 할 때 생성이 되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이 브래킷이 닫히는 순간 그 시스템에서 지워버려요. 그 공간을. 그렇기 때문에 이 밖에서는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여기에서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가면 제가 로컬 베리어블을 이렇게 선언을 하면 어디에서만 접근은 가능하다고요? 이 안에서. 공간은 있다 그랬죠. 공간도 있고 접근이 가능한데 while문 안에 또 여기에 int y를 썼어요. 여기 만약에 int x를 썼다 그러면 어떨까요? 이름이 같죠. 그렇지만 여기 안에서는 다시 자기만의 공간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int x를 써놓으면 여기 안에서 x라고 하면은 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걸 말해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종료가 되면 이제 안에서 쓰이던 x는 없어진 거고 밖에서 x 하면 누굴 쓰는 거예요? 얘를 부르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지역 변수는 그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좀 예제를 볼까요? 제가 여기 메인 함수 안에 메인 함수 안에서만 사용할 변수를 만들었어요. i라고 하는 변수. 이 공간은 지금 살아있죠. 그래서 i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내가 0을 넣고 하나씩 더해가면서 뭔가 작업을 할 건데 이 forloop을 도는 동안에만 내가 뭔가 데이터를 접근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가 이렇게 선언을 해놓으면 이 데이터는 어디에서만 접근이 가능해요? 여기 안에서만.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밖에서는 접근을 못해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리고 내가 이 forloop을 이제 돌면서 얘를 선언해 놨는데 지금 원하건대는 forloop을 5번 도니까 이 템프라고 하는 공간에 지금 값이 5번 증가를 해서 이렇게 1, 2, 3, 4, 5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놓으면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자 볼까요? 자 forloop이 i가 0일 때 이 루프를 한번 돕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봤더니 공간을 새로 만들라 그랬죠. 그래서 새로 만들어서 템프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 1을 넣었죠. 출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템프에 있는 공간을 하나 더하고 난 다음에 브레킷이 닫히니까 어떻게 돼요? 시스템에서 템프라는 공간을 싹싹 지워버렸어요. 없어졌어요. 다시 이제 올라가요. 그럼 i가 1이 됐고 다시 이 루프를 실행하죠. 그러면 들어가 봤더니 템프라는 공간을 또 잡으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 잡고 다시 1을 넣고 출력하고 증가하고 삭제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가 안 나오고 1, 1, 1, 1, 1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로컬 베리어블 선언을 해놓으면 제가 이렇게 int 템프라고만 해놓으면 컴퓨터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인티저를 담을 공간만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 공간에는 아무것도 적지 않았어요. 그럼 내가 아무것도 적지 않았다고 해서 걔가 깨끗하다는 법이 없죠. 옛날에 그 공간에 쓰던 애가 적어놓고 간 쓰레기 값이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값이 그대로 있어서 이런 식의 이상한 값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컬 베리어블을 쓸 때는 꼭 초기 값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int i 해놓고 여기 i는 0, 즉 i가 사용이 되기 전에 내가 여기서 초기화를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초기화가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어때요? 템프를 썼는데 초기화를 안 시켜놓고 프린트F를 하면 이게 실제로는 디버깅을 하면 컴파일 할 때 워닝이 뜰 거예요. 초기화가 안 돼 있다 어쩌고 저쩌고. 자, 그 다음에 함수의 매개 변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와, 이게 되게 어려워요. 자, 여러분들 함수를 호출할 때 내가 어떤 함수를 만들어 놨냐면 inc라고 하는 함수 이름을 만들었고 함수 이름을 가진 함수를 만들었고 그 inc라고 하는 함수는 어떤 일을 하냐면 데이터를 하나 받아가지고 그 데이터를 하나 증가해요, 값을. 그러고 나서 그 데이터를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면 그때 돌려주는 그 타입은 인티저예요. 그쵸? 인티저. 그런데
이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지역 변수라는 거죠. 어떤 내용이냐면 아, 마치 내가 지금 인트 잉크 인트 카운터라고 표현은 했지만 실제로 이거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내가 여기다가 인트 카운터라고 공간을 하나 잡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기 나를 호출한 애가 저 넘겨준 값을 그 곳에다가 카피를 하는 거예요. 응? 그곳에다 카피를 해놓고 그러고 나서 그곳을 플러스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곳에 있는 값을 너가 원했던 곳으로 내가 리턴을 해준다는 거는 다시 복사해 가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십시다. 메인 함수가 이렇게 있고 안에 10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i라고 하는 값에 10을 넣고 10을 여기다 넘겨줬죠. 그럼 우리가 원하건대는 뭐예요? 지금 내가 i를 플러스를 시키는 일을 이 함수에서 하죠. 그러니까 이 함수에서 하고 나오면 i가 하나가 증가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죠. 그렇지만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그림을 좀 그리면서 보는 게 편한데 그래서 C 언어는 참 어렵죠. 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작업을 할 때는 늘 이렇게 메모리 공간에서 제가 지금 마우스가 없어서 제대로 그림을 못 그리면 이해를 하세요. 자, 메모리 공간에서 뭔가 내가 데이터를 적고 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작업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메인 함수를, 그러니까 함수를 호출하시게 되면 그 함수가 실행하기 위해서 공간을 따로따로 잡아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메모리예요. 이게 전체 메모리인데 여러분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나 짜가지고 띡띡 2번 클릭을 해가지고 뭔가 뭐 테스트점 이게 뭐 안 써지네요. 예, 이거를 만들어서 실행을 했다. 그러면은 우리 어디에서부터 실행이 돼요? 메인 함수부터 실행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메인 함수부터 실행이 되면 메인 함수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단 죄송해요. 네. 브러쉬로 할까요? 메인 함수가 실행하는 부분은 이제 막 이제 얘가 작업을 할 때 필요한 공간들을 여기에서 막 저장을 하고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 함수가 막 실행이 되는데 하다가 우리가 지금 무슨 함수를 불렀냐면 in크라고 하는 함수를 불렀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이렇게 돼요. 자, 메인 함수가 실행할 때 첫 줄이 뭐였냐면 i라고 하는 값을 공간을 하나 잡으라 그랬어요. 그럼 메인 함수는 자기 메모리 영역에 이렇게 공간 하나 만들어서 이거를 뭐라 그래요? 여기다가 i라고 써놓는 거죠. i라고 써놨죠. 그리고 이 i라고 하는 공간에다가 내가 10을 넣으래.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10을 적었어. 그쵸? 10을 적었고 그 다음에 이제 in크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가지고 그 10이라는 값을 넘겨주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in크가 이렇게 생겼죠. in크라는 함수는 내가 값을 하나 받아가지고 걔를 플러스에서 리턴 값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게 지역 변수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자, in크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이 되면 그 순간 in크라고 하는 함수도 또 자기만의 공간을 이렇게 딱 잡고 여기 안에서만 실행이 돼요. 자, 그러면 in크라고 하는 함수가 여기에서 실행이 된다고 치면 지금 메인 함수가 i를 넘겨주면서 쟤를 호출했죠. 그런데 in크라고 하는 함수는 이 메인 함수의 공간에 접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친구한테 뭔가 i라는 값을 넘겨주려면 여기 위에다가 내가 뭔가 값을 카피해 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냐면 매개 변수로 카운터를 한테 넘겨준다는 건 우리는 이렇게 써놨지만 실제로 동작은 어떻게 하냐면 잉크가 호출될 때 자기가 값을 하나 받을 공간을 마련해요. 그게 이름이 뭐다? 카운터라고 붙이는 거예요. 이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던 코드에. 카운터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함수가 내가 호출을 하면서 넘겨줬던 이 10의 값, i의 값을 여기다가 카피를 해요.
여기다 10. 됐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카운터 플러스 플러스를 하라고 그랬죠. 플러스 플러스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카운터의 값이 10이 아니라 뭐가 돼요? 11이 됐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리턴 카운터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 리턴 카운터. 이 함수라고 하는 건 늘 내가 호출을 했으면 값을 돌려줘야 된다 그랬죠. 네, 값을 돌려줘야 돼요. 근데 이 값을 돌려줄 때는 여기 안에다가 내가 뭔가를 접근을 할 수 없어요.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함수마다는 자기만의 고유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마치 이 일꾼들인데 우리 집에다가 내가 일을 시켰다고 해서 우리 집 방바닥에다 저 안방에다 갖다 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대문 앞에다 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리턴 밸류를 하면 이 리턴 값을 다른 공간에다가 이렇게 적어 놔줘요. 네, 11 이렇게. 근데 너무 참 그렇죠? 네, 예쁘게 적을게요. 좀 컨트롤이 안 되네요. 여기다가 이렇게 10 하고 1 이렇게 적어놓고 자기는 끝나요. 네. 끝나면은 이 리턴을 하고 이제 브레이킷이 닫혔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있는 지금 내가 만들어놨 이 함수 호출할 때 사용을 했던 얘가 좀 같이지 않는구나. 이 부분이 다 사라져요. 이 부분 다 사라져요. 다 사라졌어. 다 사라졌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돼요? 함수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다음 줄로 가겠죠. 어느 함수에? 메인 함수의 다음 줄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함수 호출한 후에 i를 출력하래요. 자, i를 가서 봅시다. i를 내가 출력하려고 메인 함수 가서 봤더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쵸? 함수의 호출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i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i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뭐가 호출이 돼요? 10이 호출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함수를 쓰면서 증가된 값을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리턴해준 값을 출력해야죠. 리턴해준 값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i가 아니라 inc i를 하던가 아니면 리턴 밸류를 어떤 다른 공간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내가 리턴 밸류를 다른 공간에다 저장하려고 공간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여기다가 만들었으면 내가 어떻게 쓰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리턴 밸류는 inc i 이렇게 해서 호출을 했죠. 힘드네요. 네. 다시 볼게요. 리턴 밸류를 int 리턴 밸류 하나 선언을 했고 메인 함수 안에서 리턴 밸류에는 inc i라고 하는 걸 이렇게 써놨다 코딩을. 그러면 아까 inc i를 하면은 이 공간에서 막 작업을 한 다음에 리턴 밸류를 특정한 우리는 배우지 않았지만 레지스터라고 하는 곳에다가 갖다 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다 실행하고 오면 이제 얘가 가져왔던 리턴 밸류는 여기에 있는데 이거를 자기 안에 있는 공간, 여기에 뭔가 RV라고 하는 공간이 잡혀 있을 거고 여기에다가 카피를 하라는 뜻이에요. 어사인을 하라는 거는. 그래서 11이 여기 와요. 여기 11이 쫙 적혀 있어요. 이 공간의 이름이 뭐야? RV. 그럼 내가 이제 RV를 출력한다 그러면 걔는 이제 증가된 값이 출력이 되는 거겠죠. 이해가 되시죠? 이 메인 함수의, 그러니까 메인 메모리 동작을 아시면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로컬 베리어블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이 두 개가 안 되는군요. 자, 보시면 메인 함수는 우리 시스템의 메모리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돼요. 함수가 호출이 되면 자, 메인 함수부터 이렇게 호출이 되면 자기가 사용하는 지역 변수는 공간을 이렇게 차례차례 줘가면서 작업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만약에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여기까지는 네가 접근을 못해. 그리고 나서 함수 호출한 영역이 이제 자기 공간을 가지고
다시 이제 여기다가 뭔가 작업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값을 넘겨주고 싶다면, 그죠? 여기에 있는 값을 내가 여기에 접근해서 직접 고치도록 하는 게 아니고 이 값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기 카운터 4개 변수, 카운터라고 하는 이 변수에다가 카피를 해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함수 안에서는 얘만 건드리기 때문에 얘가 함수가 끝나고 나서 리턴 밸류를 내가 받지 않는 이상, 그죠? 받아오지 않는 이상 여기 원래 넘겨줬던 값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변수를 주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되게 불편할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표를 파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영어 티켓을 파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제 기능별로 함수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보통 만들잖아요. 근데 하나의 기능은 어떤 함수는 뭐냐면 내가 지금 표가 남아있는지 체크를 하는 함수고 어떤 함수는 결제가 다 완료가 되면은 표값을 하나 감소시킬 거야. 그러면 이게 만약에 티켓이 지금 123개가 남아있었고 근데 여기 참 내용이 별로네요. 여기 123인데 왜 4, 5, 6, 7, 8, 9 넣죠? 자, 이걸 봅시다. 자, 카운터라고 하는 값이 있고 이 카운터를 세팅하는 건 여기이고 여기에서 메인 함수에서도 이 카운터를 접근해서 내가 읽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들이 다 여기를 보기도 해야 되고 건드리기도 해야 되고 뭐 업데이트를 하기도 해야 되고 읽기도 해야 되고 이런 공유 변수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표의 남은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은 내가 여기 안에다가 선언을 해놓으면 나는 이 함수 내에서만 접근할 수 있죠. 왜? 아까 얘기했듯이 이 메인 메모리는 함수별로 자기 공간이 있는데 이거는 다른 애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다 내가 선언해 놓으면 나만 접근이 돼. 이 카운터도. 그죠? 근데 이게 너무 불편하니까 함수 바깥에서도 내가 뭔가 이 함수도 접근할 수 있고 저 함수도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글로벌 베리어블이에요. 그거는 어디에 생기냐면 이 메인 메모리에 특정한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 함수가 끝나면 사실 이 공간은 다 사라지거든요. 이 함수가 끝나든 말든 상관없이 나는 어떻게 돼요? 여기 공간을 잡아놓고 안 없어져요. 이게 글로벌 베리어블이에요. 이 공간은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함수도 내가 예를 들어서 카운터라고 하는 값을 여기다가 선언했다. 글로벌 베리어블로 선언을 했다. 그러면 카운트라고 하는 변수의 공간은 저 위에 어떤 함수도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생성이 되고 그러니까 메인 함수도 여기에 가서 뭔가를 읽어올 수 있죠. 그리고 인크 함수도 더하기를 할 때 여기 가서 착착 더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10을 메인 함수에서 셋업을 해놓고 인크 함수가 저쪽 글로벌 베리어블에 가서 짝짝 더했다. 그러면 이게 11로 바뀌었겠죠. 그 다음에 메인 함수가 내가 출력하려고 그럴 때 얘를 다시 출력한다. 그러면 어때요? 바뀐 값이 읽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글로벌 베리어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함수 안에 선언을 안 하고 밖에다 선언을 해놓으면 메인 메모리의 특정한 영역에다가 그 공간이 잡히기 때문에 함수 어디에서든 내가 접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카운터 20을 넣었어. 그러면 나는 선언을 안 했지만 이거는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밖에다 선언을 해놓은 글로벌 베리어블이구나. 그 값에다 20을 더 건드리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처음에 내가 카운터를 읽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0이 출력이 되지만 set counter 이 함수를 호출해서 20을 세팅하고 나면은 나는 그대로 바뀐 값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int count를 여기다가 넣어놨어. 그러면 처음에 뭐가 익혀요? 표기 안 시켜줬으니까 쓰레기값 익히죠. set counter 했어요. 그러면 얘는 카운터라고 해봐야 얘가 접근 안 되니까 오류가 나거나 여기 안에서 set counter를 받았더라도 자기 안에 있는 공간에서만 작업을 하니까 여기서 다시 20이 안 익혀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전역 변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지 않아도 초기값이 0으로 되어 있어요. 0으로 되어 있어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코드를 보면 여기 함수 바깥에 있는 이 변수들은 어디 함수에서든지 접근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봐요. 여기 안에서도 i를 접근하는데 이게 지금 누구예요? 자기 안에 있는 변수인가요? 아니면 밖에 있는 변수인가요? 밖에 있는 글로벌 변수죠. 그러니까 얘는 i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f로 호출을 하는데 그럼 f에 가서도 i를 하나씩 증가를 시키면서 해야 되는데 이 i도 이 친구를 건드리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글로벌 변수로 선언을 해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내 안에서만 남이 접근하지 않고 나만 접근을 해야 되는 변수는 반드시 로컬 베리어블로 선언을 해서 지역 변수로 선언을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거의 모든 함수에서 사용하는 공통적인 데이터만을 글로벌 베리어블, 전역 변수로 선언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 함수들 각자 안에서만 사용하는 데이터는 로컬 베리어블로 선언을 한 다음에 그죠? 뭔가 주고받을 일이 있으면은 인수로 전달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내가 sum 하고 전역 변수를 선언해놨고 메인 함수에서 다시 sum을 이제 선언을 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자, sum을 출력해라고 하면은 누구를 출력하게 되냐면 무조건 얘가 출력이 돼요. 그러니까 내 스콥 안에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선언된 애가 가장 우선권을 가져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이 sum이 출력되는 거죠. 로컬 베리어블의 0이. 이름 같아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중간 점검을 봅시다. 변수의 범위는 대개 무엇으로 결정이 되는가? 넘어갑시다. 생존 기간. 자, 여러분들 이 오토넘 넘어치우고요. 이 스태틱이라고 하는 게 가끔 나와요. 근데 우리 학교 시험 문제 수준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스태틱은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고 나중에 시언어를 전문적으로 이제 보는 학생들만 봐도 될 만한 정도의 문법이지만 여러분들이 배웠다는 건 한번 기억을 해두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 하면 저 스태틱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보세요. 자, 메인 함수에서 내가 3번씩 for을 돌면서 sub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할 거예요. 이 sub이라고 하는 함수는 내가 뭐 다른 거 안 해요. 그냥 지금 이 변수를 각각의 변수를 2개를 놨어요. 하나는 오토 카운트, 하나는 스태틱 카운트. 그래서 그냥 스태틱을 붙이지 않은 변수하고 스태틱을 붙인 변수가 실제로 이 sub이 3번 불릴 때 어떻게 바뀌는지를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보는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이 스태틱 붙이지 않으면 얘는 그냥 일반 변수죠. 그러면 내가 메인 함수에서 sub 함수를 한 번 부를 때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되나요? sub 함수를 내가 한 번 부를 때 메인 함수에서 메인 함수 여기 메인 메모리예요. 메모리. 자, 그러면 메모리는 영역이 좀 나누어져 있어요. 여기는 이제 글로벌 베리어블이나 뭔가 이 안에서 그러니까 함수를 막 호출하면 여기 안에 막 공간이 생겼다가 다시 사라졌다가 생겼다가 다시 사라졌다 막 이렇게 여기는 이제 함수들이 나누어 쓰는 거고요. 얘가 실행이 되는 동안에 변하지 않고 늘 접근해야 되는 글로벌 베리어블 같은 건 여기에다가 저장을 한다 그랬죠. 자, 그런데 지금 보면 메인 함수가 있죠. 메인 함수가 호출이 됐으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좀 써요. 그래서 메인 함수가 처음에 i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서브를 호출했을 테니까 여기는 분명히 i를 저장할 공간이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여기는 우리가 누구 함수? 메인 함수가 쓰고 있어. 메인 함수의 영역. 그러다가 sub 함수를 불렀죠. sub 함수를 부르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sub 함수를 부르면 이제
이 위에 서브 함수가 이제 부르면서 얘가 작업할 공간들을 잡게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나오는 게 auto count라고 하는 변수를 잡는데 그걸 타입이 int였어요. 그럼 내가 그냥 똑같이 여기에 인티저 타입 조정하는 거 조정하고 auto count라고 하는 변수 이름을 적었죠. 이게 우리 일반적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여기는 무슨 함수? 서브 함수. 근데 딱 그러고 나서 다음 줄을 봤더니 어때요? 스태틱 카운트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잡는데 이거는 앞에 스태틱이 붙어 있어요. 그럼 이 스태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만들었냐면 내가 이 함수가 이런 식으로 3번 호출되잖아요. 그럼 호출될 때 얘가 그 함수들 호출이 됐다가 종료가 되면 이게 원래 사라지는데 예전에 이 함수가 호출될 때 썼던 값을 남겨두고 그러니까 이 함수들 간에는 공유를 계속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럴 경우에 내가 이렇게 스태틱을 붙여놓으면 이 공간은 어디에 생성이 되냐면 여기에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스태틱 변수들은 여기에 생성이 돼요. 이 위치에 글로벌 베리어블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이 뭐라고 선언했냐면 스태틱 카운트 이렇게 선언을 해놓잖아요. 그럼 최초의 선언이 되는 그 서브 함수가 딱 호출돼서 봤더니 스태틱 인트래. 그러면 여기 위에서 뒤져보는 거예요. 아직 이제 아무것도 생성이 안 됐으니까 지가 생성을 해줘야 되겠죠. 스태틱 카운트를 여기다 하나 만들어요. 카운트. 그죠? 네. 그 다음에 오토 카운트에도 0을 넣고 스태틱 카운트에도 0을 넣으래. 그럼 여기에도 0이 들어가 있을 거고 여기에도 0이 들어가 있겠죠. 자, 그러고 나서 하나를 증가시켰어요. 그럼 얘도 1이 증가가 됐고 얘도 1이 증가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뭐가 돼요? 프린트를 했어요. 그래서 프린트 했더니 둘 다 뭐가 출력이 돼요? 1이 출력이 되는 게 맞죠? 그러고 나서 함수는 어떻게 되나요? 서브 함수는 종료가 돼요. 자, 종료가 되면 이게 감쪽같이 사라져요. 이 공간이 다 사라져버려요. 다 사라졌어. 그래서 다 사라지고 나면 이제 내가 뭐 여기다 1을 썼는지 이게 오토 카운트였는지 이런 거 다 모르겠고 다 사라졌어. 다 사라졌고 이 서브함수가 썼던 것도 몰라. 다 사라졌어. 그렇지만 뭐는 남아요? 여기에 있는 스태틱 변수는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프로그램 종료할 때까지 안 사라져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다 호출하고 끝났으니까 다시 일로 오겠죠. 그러면은 포롭은 이제 다음번 i를 하나 증가시켜가지고 서브 다시 호출한단 말이죠. 그러면 서브이 이제 i는 여기에 0에서 1로 바뀌었을 거고 서브이 다시 호출이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에 다시 공간이 하나 잡히면서 뭐를 또 생성해요? 오토 카운트를 또 생성하죠. 여기다. 그때 값이 뭐가 돼요? 여기 0이 됐죠. 네, 0을 넣어요. 그러고 나서 이 스태틱 인트 스태틱 카운트를 하나 또 만들래. 그래서 딱 봤더니 이미 있어. 그러면 만들지도 초기화를 시키지도 않아요. 그냥 그걸 써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이거를 만들려고 봤더니 여기에 이미 이게 있어. 이 공간에는 그죠? 이름이 얘가 쓸 수 있는 이름이 똑같은 애는 다시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있는 거예요. 초기화 안 시키고. 그러면 이제 하나씩 증가시키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오토 카운트는 얘 증가하니까 1로 바뀌죠. 얘는 어때요? 얘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2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마치 이 스태틱 인트를 붙여놓으면 뭐랑 똑같이 동작하나요? 글로벌 베리어블 선언하는 거랑 똑같이 동작해요. 서브이 없어져도 어때요? 스태틱 변수들은 내가 여기에 있으니까 살아남아. 그래서 내가 기존에 있던 변환해 놓은 값이 그대로 살아있죠. 자, 그럼 질문. 제가 정말 궁금했던 거예요. 이 스태틱을 붙여놓은 변수하고 그냥 글로벌 여기 스태틱 카운트라고 여기다 써놓은 변수하고 뭐가 다르죠? 생성되는 위치는 거의 흡사하죠. 내가 함수가 종료돼도 사라지지 않는 공간에 생성이 되기 때문에 어떤 함수에서든 접근할 수 있었고 뭔가 그죠? 해도 살아남았어요. 근데 글로벌 베리어블하고 스태틱 변수가 차이점이 있다면 뭐냐면 글로벌 베리어블은 어떤 함수에서든 접근이 가능하고요. 메인 함수든 서브 함수든 지금 여기에 그냥 인트 뭐 어쩌고저쩌고 써놓으면 어디에서든 접근이 가능해요. 반면에 내가
내 로컬 베리어블인데 스태틱으로 선언해놓은 거는 섭 함수에서만 접근할 수 있어요. 권한 체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는 살아있겠지만 누구만 접근할 수 있다? 나만. 이 함수만. 그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스태틱 카운트라고 하는 값은 내 함수 밖에서 건드리는 걸 허용하고 싶지 않아. 보여주고 싶지도 않아. 그렇지만 내가 함수를 호출했을 때는 그 변수를 내가 넘겨줘야 돼. 그런 경우에 계속 살려남아야 되는 그런 데이터가 있다면 그러면 그거는 스태틱 인투를 선언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다른 함수에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요. 그 다음에 레지스터는 넘어갑시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로그인 횟수를 제한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볼까요? 자, 볼게요. 우리 보통 이제 어떠한 그 시스템에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횟수만큼 틀리면 로그인 시도를 막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냥 이 소스 코드를 보지 말고 그냥 머릿속으로 일단 생각을 해보면 나는 뭔가 이렇게 루프를 돌면서 이게 패스워드가 몇 번 시도를 넘었으면 종료를 시키고 싶죠. 종료를 시키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짜고 싶으냐면 이제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입력을 받은 다음에 그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맞는지 체크를 시키는 거예요. 체크를 시키고 만약에 석세스가 됐으면 이제 브레이크를 빠져나와서 로그인이 됐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근데 내가 무한정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일정 횟수만큼 했으면 더 이상 못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시도조차도. 그럴 때 while문을 돌면서 석세스 했을 때만 브레이크를 하는 방법으로 구현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체크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짜는 거예요. 내가 체크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맞는지 뭔가 검사를 하는 건데 아이디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슈퍼 아이디 12345 12345 패스워드 5678을 제대로 입력을 해야지 걔는 석세스가 되는 건데 만약에 그걸 하지 않았을 때는 페일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트라이 하는 카운트를 내가 호출할 때마다 체크를 해서 그죠? 그 카운트가 리밋보다 더 커지면 내가 엑싯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 체크를 사실은 이 while문 안에서 했어도 됐죠. 내가 석세스면 브레이크고 조건 하나 더 걸어가지고 트라이 횟수를 여기서 카운트한 다음에 그 트라이 횟수가 일정 이상 범위를 넘어가면 브레이크 하든지 아니면 while문 1을 하지 않고 여기서 뭔가를 체크를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냥 우리 스태틱 변수를 사용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그죠? 1, 2, 3, 4, 5, 6, 7, 8 트라이 카운트 해서 2 플러스 플러스 해서 비교하면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지금 트라이 카운트는 내가 호출이 될 때마다 변경이 돼서 하나씩 증가를 해서 리밋보다 넘어가면은 이제 엑싯을 할 건데 엑싯이라고 하는 거 그냥 일로 나가는 거예요. 일로 나가는 건데 사실 여기서 보면 슈퍼 아이디랑 슈퍼 패스워드는 굳이 스태틱으로 안 해도 되지 않나? 이거는 내가 함수 호출될 때마다 뭔가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해도 되지만 그냥 해도 되죠.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링킹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링킹의 개념을 그때 우리 발표할 때, 발표할 때가 네, 그래요. 우리 그 처음에 시언어 개발 과정에서 링킹에 대한 내용을 배웠었죠. 그게 지금 비슷한 그 연관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면 우리가 뭔가
그 프로그램을 짜야 될 때 여러분들은 지금 파일.c 하나에만 소스 코드로 굉장히 이렇게 길게 짜지만 물론 길지도 않죠? 그렇지만 뭔가 우리가 되게 큰 프로젝트를 짜야 된다. 제가 늘 예를 들었던 로봇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로봇을 만들 때 파일 그 소스 파일 하나만 가지고 만들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일단 소스 코드가 너무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 가독성이 떨어지고 내가 이 소스 코드 한 줄만 바꿔도 이 전체를 다 컴파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컴파일이 순식간에 나오니까 이해를 못하지만 이게 막 10만 라인, 100만 라인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걸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머신 랭귀지로 바꾸는 게 만만치가 않겠죠? 예, 그게 막 몇 시간씩 걸려요. 하루 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프로그램 짜는 회사에 들어가서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한번 한 줄 고치고 컴파일 시켜놓으면 퇴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안 짜고 보통 관리의 편의성과 소스 코드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기능별로 파일을 나누어서 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떠한 뭐 로봇의 머리에 해당하는 그죠? 두뇌에 해당하는 코드를 여기다 이제 짜놨고 여기에서 선언을 해놓은 데이터를 이쪽 뭐 팔이라든지 다리라든지 이런 거를 동작시키는 소스 파일에서도 접근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쵸? 그렇겠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이 친구는 여기다가 글로벌 변수를 하나 짜놨지만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짜놓은 변수는 어디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냐면 어디에서만 접근이 가능한 게 아니라 이제 다 접근을 할 수 있어요. 다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내가 이 소스 코드를 짤 때 여기에서 내가 이 변수를 쓰고 싶은데 이 변수는 내가 그러니까 익스턴을 안 쓰면 내가 선언을 하는 게 되는데 이 선언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남이 선언을 해놓은 거를 내가 가져다 쓰겠다라는 거를 여기다 표시를 해줘야 내가 여기 안에서 글로벌이라는 변수를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뭘 붙이냐면 익스턴 즉 내가 짜진 않았지만 저 외부에 누가 정의를 해놓은 게 있고 그거를 내가 지금 여기서 갖다 쓸 거야. 그래서 내가 밑에서 글로벌이라고 하면 그 변수의 공간은 내 공간이 아니라 저쪽에 누군가 짜놓은 그 공간에 다 갖다가 네가 써야 돼 라고 표시를 해주는 게 뭐라고요? 익스턴이라고 하는 그죠 뭐라 그래요? 키워드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제 내가 파일을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 파일을 각각 만들었다는 거는 컴파일할 때도 각각 컴파일을 해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이쪽에는 여러분들 이제 봅시다. int all files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해 놨어요. 자, 그러면 이 all files는 여기 안에서는 그 접근하는 거에 뭐 전혀 문제가 없죠. 내가 메인 함수에서 all files라고 호출을 하면 이거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얘를 의미하는 거죠.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공간을.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sub이라고 하는 함수에서도 이 all files라고 하는 데이터를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내가 all files에다가 10을 넣고 싶은데 그 all files는 내가 익스턴을 빼면 내가 다시 공간을 잡는 꼴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는 어떻게 해요? 외부에 누가 선언해 놓은 그 변수를 갖다 써야 되니까 익스턴이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익스턴이라고 해놓으면 내가 공간을 새로 안 잡아요. 대신에 컴파일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 누군가 밖에서 내가 실행하기 전에는 선언을 해놓은 애가 있어야 돼. 그래서 걔가 선언을 해놓은 그 all files라고 하는 공간에다가 10을 쓰면 되는 거구나. 나중에 실행할 때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선언해 놓은 곳과 내가 갖다 쓰려고 그러면 익스턴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만약에 내가 여기 익스턴을 안 썼어요. 자, 그러면 내가 all files에 접근을 하려고 그러면 어디에 접근을 해요? 여기에 접근을 하죠. 자, 그러면 내가 이 소스 코드하고 이 소스 코드는 지금 하나의 실행 파일을 구성하는 애들이지만 각각 컴파일이 돼서 각각 오브젝트 파일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오브젝트를 만들어 놨으면 나중에 링킹 과정을 통해서 얘가 실행 파일로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때 링킹을 할 때 봤더니
뭔가 뭐 호출된 게 없다 그러면 뭐 여기서 뭐 호출을 해야 되고 연결을 시켜주고 해야 되는데 보니까 얘도 int all files가 있고 얘도 익스턴이 없다 그러면 int all files가 있으면 이름이 겹치죠. 하나의 실행 파일에서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이 익스턴이 없다 그러면 겹치면은 실행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all files라고 했을 때와 얘가 all files라고 했을 때 이제 하나로 같이 돌아가면 어떻게 어느 공간을 말을 하는 건지를 내가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 익스턴을 써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스태틱을 또 붙여야 돼요. 자, 그거 좀 이따가 얘기합시다. 그래서 어쨌든 익스턴을 써놓으면 내가 지금 공간을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 남이 만들어 놨어야 돼. 남이 만들어 놨어야 되고 그 친구를 갖다가 쓰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건 뭐죠? 전역 변수가 여기에 있네요. 근데 이 소스 코드의 뒷부분에 선언된 변수 저는 이거를 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거는 그냥 무시하세요. 보통 이런 이상한 코딩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extern int z라고 하는 글로벌 베리어블을 선언을 하는데 내가 선언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남이 선언하는 걸 갖다 쓴다는 거죠. 그럼 실제 이 공간이 어느 주소인지를 알게 되는 건 언제예요? 링킹 과정에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태틱을 봅시다. 제가 잠깐 설명을 했는데 스태틱 함수 앞에 붙이는 스태틱은 굉장히 많이 써요. 우리 아까 변수 앞에 붙이는 스태틱은 제가 설명을 하긴 했는데 제가 보는 바로는 이 스태틱 변수 있죠. 아까 어디지? 제가 제 경험상 봤을 때 이게 많이 쓰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이 함수 앞에 붙이는 스태틱은 굉장히 많이 써요. 이게 언제 쓰이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까 로봇을 만드는데 머리 기능을 하는 애, 두뇌 기능을 하는 애, 팔을 기능을 하는 애 각각 점C, 뭐 암.C, 뭐 브레인.C, 여기 뭐 레그.C 이렇게 만든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팔을 움직이는 함수에도 뭐 오른쪽으로 흔들어 아니면 move라는 함수가 필요하고 다리를 동작시키는 그 소스 파일에도 내가 move라고 하는 함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결국에는 이 로봇을 전체를 다 합쳐가지고 돌리기 때문에 이 소스 파일들을 각각 오브젝트를 만든 다음에 실행 파일은 다 묶어서 돌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move 함수를 정의를 해놓고 여기 레그 다리를 동작하는 데서도 또 move 함수를 정의를 해놓으면 컴파일 단계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마지막에 실행 파일을 딱 실행을 했을 때 만약에 move 호출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어느 move인지를 알 수가 없죠. 지금 다 한꺼번에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게 나온 거냐면 스태틱이라고 하는 게 나온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스태틱 F1이라고 이 함수에 앞에다가 스태틱을 붙이면 내가 여기 그 팔을 움직이는 거에 스태틱 move라고 붙이면요. 이 move라고 하는 함수는 어디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냐면 나의 팔 안에서만 접근을 가는 거예요. 암.c라고 하는 나의 소스 파일 안에서만 이 함수가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 스태틱 move하고 정의를 해놓고 다리에서도 스태틱 move 해놓고 정의를 해놓은 다음에 각각 move를 호출하면 어때요? 이 스태틱이라고 정의해놓은 함수는 이 안에서만 보인댔죠. 다시 얘기하면 다리에서 정의해놓은 스태틱 move라고 하는 함수가 여기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나는 move 호출하면 누구 move예요? 내가 정의해놓은 move가 호출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스태틱을 붙이는 이유는 내가 동일한 이름을 다양한 소스 파일에서 쓸 일이 있는데 그때 충돌이 안 나가게 하려면 내 안에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수 이름을 그렇게 좀 제한을 거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F1은 이 함수 안에서만 호출이 돼요. 밖에서는 어때요? 이 함수 F1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서 호출도 못해요. 그래서 얘가 호출할 때는 이렇게 스태틱을 안 붙이는 함수는 얘가 호출을 할 수 있어요. 호출을 할 수 있지만 얘가 호출을 할 때는 내가 F2를 밑에서 호출을 할 거야. 그런데 그 F2는 내가 정의를 한 게 아니라 밖에서 정의를 한 거니까 일단 내가 오브젝트 만들 때는 그 정보를 넣어서 오브젝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링킹 과정을 통해서 이 main.c를 만든 오브젝트 파일과 sub.c를 각각 컴파일해서 만든 sub.오브젝트 파일을
연결시키는 거죠. 연결시킨다는 게 뭐예요? 외부에서 만든 함수가 실제로 있는지 체크를 하고, 그 함수가 접근이 가능한지도 체크를 하고, 그 함수의 주소가 어딘지도 체크를 하는 그런 과정이 링킹 과정이에요. 내가 만약에 여기다 스태틱이라고 붙였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쓸 때까지는 에러가 안 났는데 이제 링킹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많이 씁니다, 스태틱은. 그러니까 우리 변수랑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좀 개념이 헷갈려요. 왜냐면 스태틱 변수는 스태틱하고 변수를 붙이면 얘가 로컬 베리어블이지만 실제로 함수가 끝나도 죽지 않아서 계속 살아있는 그런 변수를 쓰니까 마치 글로벌 같잖아. 근데 함수 앞에다 붙이면 다 접근하는 게 아니라 완전 로컬 함수처럼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른데, 이게 스태틱이 왜 그 공통적인 특성은 뭐냐면, 아까 우리 지금 스태틱 변수도 어디 있죠? 정적 변수라고 그러죠. 스태틱 변수도 내가 살아는 있지만 어디에서만 접근이 돼요? 이 함수 안에서만. 이 함수 안에서만. 다른 메인 함수에서 얘 접근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얘만 접근할 수 있어요. 스태틱은 글로벌이지만 내가 바뀌다가 썼지만 나만 접근할 수 있죠. 스태틱 함수는 어때요? 내가 써놨으면 누구만 접근할 수 있어요? 나만, 내 소스 파일 안에서만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익스턴이랑 스태틱의 의미가 어떤 건지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하나 나오는데, 레지스터 변수를 제가 설명 안 하려고 했는데 계속 나오니까 그냥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면, 여러분들 CPU, 그러니까 컴퓨터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때는 CPU가 메인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씩 가져와가지고 이제 이 인스트럭션 명령어마다 차례대로 실행을 하는 게 프로그램 실행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메인 메모리는 CPU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접근 속도가 되게 느려요. 그래서 자주 쓰이는 데이터들은 내가 CPU 안에도 약간의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 위에다 갖다 놓고서 붙박이를 여기다 놓고서 쓰면은 여기 있는 데이터들은 접근이 되게 빨라요. 그 공간이 뭐냐면 레지스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렇게 레지스터라고 표현을 해놓으면 이 변수는 내가 무조건 네가 레지스터에 갖다 놓고 쓰면 좋아 라고 힌트를 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레지스터에다 갖다 놓고 쓰면 편할까요? 많이 접근하는 데이터, 많이 쓰는 데이터는 내가 메인 메모리에다 갖다 놓고 하면 내가 많이 접근하는데 메인 메모리까지 매번 갔다 와야 되니까 속도가 느려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레지스터 안에다가 이 데이터를 갖다 놓으면 되게 빨리 쓸 수 있을 거야. 이거 되게 많이 쓰거든 라고 힌트를 주는 예화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안 쓰면 CPU는 어떤 변수가 많이 쓰일지 모르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냥 자기가 추측한 대로 그냥 동작을 한단 말이죠. 네. 근데 이렇게 명시적으로 해놓으면 뭔가 조금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그 인베디드나 굉장히 이런 속도가 중요한 곳에서만 사용을 하고요. 네. 그냥 이 전체적인 컴퓨터 시스템의 아키텍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레지스터에 넣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가변 매개 변수는 가끔 여러분들 코드를 보다 보면은 이런 식의 선언이 된 게 많아요. 이 특히 막 OS 커널 쪽에는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함수를 우리가 정의를 할 때는 함수의 이름과 내가 매개 변수, 내가 그죠? 받아야 될 데이터가 몇 개인지와 타입이 정의가 되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리턴 밸류가. 근데 가끔은 이게 그 변수의 그 넘어오는 개수를 몇 개로 지정하기가 되게 어렵고, 그 개수마다 내가 함수를 다시 정의해 주려고 그러면 너무 코딩이 복잡해지는 그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sum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하나가 들어오면은 뭐 별거 안 하고, 두 개가 들어오면 두 개를 다 더하고, 다섯 개가 들어오면 다섯 개를 다 더하고, 이렇게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그러면 여기
밑으로 들어오는, 지금 여기서 보면 4는 1로 넘어가겠지만, 그죠? 예. 4가, 그러니까 꼭 그렇진 않은데 아무튼 하나를 넘기면 이렇게 넘어가겠지만, 내가 이렇게 왕창 넘기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써준다는 거예요. 내가 개수를 적어. 그리고 뒤에 그 개수에 해당하는 변수들을 쭉쭉쭉쭉 적어요. 그러면 그게 어떤 식으로든 이게 아마 베리어블 아규먼트일 거예요. 예. 아규먼트가 변한다는 거죠. 그 리스트를 받아와가지고 걔를 하나씩 체크하면서 내가 적당한 작업을 해줄 수 있도록 또 코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으면 내가 4개 변수를 다양한 개수를 던질 수 있고, 그거에 맞춰서 그 잘 동작하도록 구현할 때 이런 식으로 쓴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커시브. 아, 이거 너무 중요하죠. 자, 여러분들 이 리커시브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 알고리즘이 굉장히 컴퓨터 시스템에서 많이 나와요. 이거는 마치 여러분들 점화식이라 그러나? 초기에 값이 있고 그게 n-1번째까지 됐다고 치면 n번째를 그 n-1번째의 결과값을 가지고 어떻게 구할지를 생각해 보는 거. 즉 n-1번째와 n번째의 관계를 생각해서 뭔가 코딩을 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팩토리얼 함수를 사용해서 n번째 n 팩토리얼을 구하고 싶어요. 근데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내가 n-1의 팩토리얼을 구했다 치면 거기다가 뭐만 하나 곱하면 돼요? n을 하나 곱하면 되죠. n을 하나 곱하면 돼요. 그래서 팩토리얼 n-1까지는 다시 이 함수를 통해서 호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했다면 그거에 곱하기 n을 하면 내가 n 팩토리얼을 리턴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3팩토리얼을 구하고 싶어. 그래서 팩토리얼 3을 넘겼어요. 그러면 처음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if n이, 이건 생각하지 않고 일단 팩토리얼 2를 구하죠. 2를 구하려고 그러면 3 곱하기 2를 구했다 그러면 3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근데 팩토리얼 2는 어떻게 구해요? 다시 호출을 하죠. 그럼 이 함수를 다시 호출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n이 1보다 작거나 같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2를 다시 호출하죠. 그래서 팩토리얼 2를 다시 호출을 하면 2 곱하기 팩토리얼 1을 호출하겠죠. 그러면 1이 이쪽으로 빠지니까 뭐가 되나요?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멈추고 여기서부터 다시 채워나가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팩토리얼 3을 구하라고 했다. 호출을 했어요. 그럼 그 안에서 어떻게 돼요? 3은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일단 팩토리얼 2를 구해야 되겠어. 그래서 팩토리얼 2를 구해요. 팩토리얼 2를 구해서 거기다 3을 곱하면 이걸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구하려고 봤더니 이제 다시 호출하죠. 그러면 그거 하나 빼가지고 팩토리얼 1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2를 곱하면 이게 팩토리얼 2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팩토리얼 2를 구하려고 다시 호출을 하죠. 그럼 팩토리얼 1을 구하려면은 내가 팩토리얼 0이라는 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그냥 팩토리얼 1은 1이죠. 1 곱하기 1이니까. 그래서 1을 리턴해주면 얘가 이제 값이 여기에 채워지니까 1이 됐죠. 그래서 1 곱하기 2가 돼서 얘 값이 다시 2가 됐죠. 그래서 3 곱하기 2 해가지고 6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처음에 굉장히 코드를 보면은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 약간 그런 식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떠드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한데 예제를 조금 더 봅시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접근을 하면 되냐면 지금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0, 1, 1. 그러니까 이게 이 두 개를 더해서 이게 되고, 이 두 개를 더해서 이게 되고, 이게 더해서 이게 되고, 이거 두 개 더해서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이게 이제 쭉 갈 때 첫 번째 피보나치 수열, 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한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n번째 피보나치의 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그 전에 두 수를 더해서 내가 n번째 수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전에 두 수를 구할 수 있었다면 그 n번째 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피보나치 n번째 수를 구하라고 했으면
그 전수를 두 개를 구해서 걔를 리턴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쭉쭉 이 숫자도 그 전의 전수 이렇게 구해서 내가 만약에 이걸 구하라 그랬으면 이거 구했어야 되고 이거 구하려면은 또 뒤로 가가지고 이거 구했으면 됐고 쭉쭉쭉 따라 내려가면서 막 구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어디까지 따라 내려가야 되냐? 초기값을 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초기값은 n이 0일 때는 0으로 정해져 있고 1일 때는 1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알려줬으면 내가 얘는 또 쭉쭉쭉쭉 호출해가면서 갔다가 이제 0이나 1을 만나면 더 이상 호출하지 않고 그 값이 리턴이 되면서 계산이 되어 오죠. 계산이 되어 오면 결국 구할 수 있었을 거고 얘도 다 쭉 갔다가 오면 이제 다시 구할 수 있었을 테니까 이 값을 두 개를 더해서 리턴을 해주면 피보나치 n번째 수열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보나치 6을 구하라고 했으면 나는 먼저 뭘 구해야 돼? 4하고 5를 구해야 되죠. 피보나치 4를 구하려면 피보나치 2하고 3을 구해야 되죠. 피보나치 2를 구하려고 그러면 피보나치 뭘 구해야 돼요? 이거 뭐지? 피보나치 2를 구하려고 그러면 피보나치 0하고 1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뭔가 좀 틀린 것 같죠? 1하고 0을 구했어야 됐죠? 피보나치 3은 1하고 2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초기값이 되니까 피보나치 2는 다시 0하고 1을 구해서 리턴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리커시브하게 코딩을 짜는 것도 사실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이 리커시브하게 코딩을 짜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능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리커시브하게 코딩을 짜놓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동일한 작업을 여러 번 하게 돼요. 예를 들면 피보나치 3을 내가 여기에서도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뭔가 호출을 통해서 구해왔을 텐데 여기에서도 피보나치 3을 또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도 피보나치 3을 또 구하라고 해요. 그러면 피보나치 3을 구하는 작업을 지금 몇 번 하고 있어요? 얘는 지금 잘못됐으니까 3번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중복돼서 계산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이것까지 알 필요 없고요. 그냥 리커시브를 어떻게 코딩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쉬운 걸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메모장을 열어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떤 이렇게 데이터들이 쭉 있어요. 데이터들이 쭉 있는데 인트 맥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 배우지 않아서 제가 이제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이런 식의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예요. 예, 배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좀 틀렸네요. 지금 그냥 여러분들은 이런 배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배열이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배열에 있는 맥스 값을 찾고 싶어요. 맥스 값을 찾고 싶다 그러면 내가 어떤 식으로 리커시브하게도 짤 수 있냐면 이게 n개라고 치면 나는 n-1개에 대해서 최대값을 찾은 다음에 그 최대값하고 나를 비교해서 큰 거를 리턴하면 되죠. 그래서 이런 거의 코드를 어떻게 또 짤 수 있냐면 if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max n int n 그죠? 이게 그냥 코드는 완성되지 않았지만 개념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배열의 길이가 n이라고 하면 나는 max n-1개에서 최대값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랑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어레이 n번째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크면 뭘 리턴해요? 뭐가 더 큰 거예요? 어레이 n번째 있는 게 더 큰 거죠. 리턴. 그게 아니라면 x라면 리턴 맥스 n-1이 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맥스를 찾은 것보다 내가 더 작다 그러면 여기서 찾은 게 맥스 값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할 수 있어요. 그 대신에 내가 맥스 n- 값을 이제 여기에서 여기 중에서 고르려고 그러면 일단 여기서 골라야겠고, 여기 중에서 또 고르려고 하면 일단 여기서 골라야겠고, 여기서 고르려면 일단 여기서 골라야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골라야 됐었으니까, 만약에 n이 if n이 지금 제가 방향을 잘못했지만 뭐 그냥 하나만 남았다. n이 1이었다. 1이었다 그러면 리턴 그냥 어레이 1값을 리턴해 주는 거죠. 하나만 남았을 때는 그것만 그거니까. 제가 좀 코드의 커렉트니스는 좀 맞지 않지만 어쨌든 개념적으로 리커시브하게 접근하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예제를 보시면 하노이의 타워라는 문제가 나와요.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많이 나오는 문제긴 한데 보통 전공자가 한 2학년 때쯤에 배우는 문제예요. 그렇지만 우리 그냥 한번 봅시다. 이게 뭐냐면 하노이의 타워에 이렇게 원판이 쌓여 있어요. 원판이 쌓여 있는데 얘를 3개만 있는 게 아니라 n개의 원판이 있어야 돼요. n개의 원판을 내가 결국에 이렇게까지 옮겨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그 고리에 담겨져 있던 거를 C라고 하는 막대에다가 쭉 이렇게 옮기고 싶어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옮길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작은 원판 위에 큰 원판이 올라가지 못해요. 그럼 내가 원판을 어떻게 이 두 개를 이용해서 막 움직이고 하면 최종적으로 이렇게까지 될 건지를 짜는 게 하노이의 타워의 문제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 리커시브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n개 원판을 옮겨야 되는데 n-1개까지를 여기에서 이걸 옮겨놨다고 칩시다. 어떻게 옮겼는지 모르겠어요. 옮겼는데 이제 한 개만 남았어요. 그럼 마지막에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이렇게 옮기죠. C에다 놓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렇게 쭉 옮기면 되죠. 어떻게 옮겼는지 모르겠어.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 n개의 원판을 내가 C로 옮기고 싶은데 하나가 더 있죠. 자, 그럼 n-1개를 이렇게 옮기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얘를 옮겨놓고 그리고 난 이걸 옮기고 n-1개를 또 이쪽으로 옮기는 방법이 있다고 쳤으니까 그걸 사용해서 이렇게 옮기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관계를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n-1개의 원판을 내가 옮기고 싶은 데서 n-2개를 일단 나는 지금 이 전체를 C로 옮기고 싶지만 일단 템포러리하게 있는 B에다가 옮겨 놓는 거예요. n-1개를. 그래서 n-1개를 지금 우리가 있는 곳으로부터 내가 갈 때가 아니라 템포러리한 곳에다가 옮겨요. 여기까지 옮기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가 남았죠. 걔는 어떻게 해요? from에 있는 그 한 개 원판을 내가 실제로 가고 싶은 그 to로 옮겨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템포러리에 있는 n-2를 다시 쪽으로 옮기면 되죠. n-2개를 템포러리에서 다시 어디로 옮겨요? 이쪽으로 옮기는 거야. 내 쪽으로. 그럴 때 요 A를 어떻게든 사용을 해서. 그 코드가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그거의 관계는 알았어요. 그거의 관계는 알았는데 그러면 가장 밑으로 내려가면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거를 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어렵죠. 자, 그러면 가장 쉽게는 3개짜리를 옮길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할 수 있어요. 자, 일단 3개짜리는 내가 원판을 여기에서 여기를 3개를 다 옮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먼저 이 작은 판을 여기로 옮긴대요. 그리고 두 번째 판을 여기로 옮긴대요. 그리고 이 작은 판을 여기로 옮겨요.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로 옮기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작은 판을 다시 이리 옮기고, 이걸 여기다 옮기고, 이걸 여기다 옮기면 되죠. 그런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 옮긴 다음에 작은 판을 여기다 옮겨야 되죠. 그리고 큰 판을 여기다 옮긴 다음에 얘를 여기다 옮기면 되죠. 됐나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n-2개를 옮길 수 있다고 막 가정을 하다 보면 계속 n-2개를 내가 얘를 옮기라고 호출을 하면 이제 3개짜리를 옮겨, 2개짜리를 옮겨, 1개짜리를 옮겨까지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원판이 하나가 남았을 때는, 하나만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이게 하나짜리야. 하나짜리를 A에서 C로 옮기고 싶어. 그럼 그냥 A에서 C로 옮기면 되죠. 그게 초기값이라는 거예요. 하나만 남으면 걔를 일단 그쪽으로 옮겨요. 그렇게 해서 코딩을 짜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려나? 3개짜리를 예를 들어서 코딩에 맞춰서 해보자. 우리가 3개짜리를 호출했죠. 그러면 3개짜리를 옮기기 위해서는 일단 2개짜리를 옮겼어야겠죠. 2개짜리를 옮기기 위해서는 일단 2개짜리를 먼저 여기다 올려놓고 내가 여기다 놓고 얘를 다시 옮길 거죠. 자, 그러면 2개짜리를 이쪽으로 옮기라고 호출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2개짜리를 여기다 옮기려면 일단 하나짜리를 어디다 옮겨요? 내가 여기서 여기로 갈 때 하나짜리는 일단 템포럴한테 넘겨야 되겠죠. 그거를 또 호출한다고요. 그러면 하나짜리니까 그냥 여기다 옮기라고 어디에서? 여기에서 체크가 되는 거예요. 하나만 됐으면 프롬에서 프로 원판을 그냥 옮겨.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누가 막 설명하는 것보다 자기 본인이 먼저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진수를 출력하는 것도 뭐 리커시브하게 하면 되는데 코드 해보세요. 이제 리커시브한 이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좀 알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